안검 연축에 좋은 호흡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법. 호흡법은 안검 연축으로 인한 눈이 긴장되고 경련이 일어나고 눈이 감기고 눈 뜨기가 어렵고 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또 불면 이런 스트레스 신경이 예민한 분들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호흡법이 이 교감신경 항지나 안검 연축으로 경련이나 쪼이는 눈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쪼이는 증상에 도움이 되는지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있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잡아줘서 인체 내를 체온을 36.5도로 조절을 하고 심박수와 또 맥박수 또 우리 감정적인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자주 하거나 또 과도하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 외부적인 스트레스 또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항진되면서 콜테롤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몸에 화학적인 유독가스를 분비가 됩니다. 1400종이 분비가 되고 뇌와 신체에 스트레스로 인한 부종, 출혈, 종양, 염증 이런 것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근육은 또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취해야 됩니다. 내가 맞서 싸울 건가? 빨리 도망갈 건가? 상대가 나보다 세면 도망갈 거고 상대가 나보다 약하면 뭐야 이거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체가 공격 모드로 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기 위해서 심장이 빨빨빨 뛴다. 빨빨 뛰면서 대사를 빠르게 하고 손발에 피순환을 빡 시키고 근육을 딱딱하게 긴장시키면서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게끔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동작이 근육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근육이 딱딱해야지 내부 장기를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은 빨라지면서 근육은 딱딱하게 긴장되고 외부적인 것을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외부적인 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격형 모드로 내 신체가 굳어져 있게 되면 눈에 있는 근육이 계속 과도하게 실룩실룩 하는 겁니다. 흥분하면 막 손 떨리듯이 여기가 실룩실룩하고 또 과도하게 긴장으로 인해서 근육이 어깨 근육이 막 빳빳하게 굳듯이 눈에 있는 근육도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과도하게 긴장 상태로 눈이 자꾸 감기는 겁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자율신경이 호흡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의도대로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호흡 기능을 통해서 호흡을 자율신경이 조절하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흥분이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그 특징이 호흡이 빨라지는 겁니다. 대사를 빠르게 해서 호흡도 빨라지고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막 펌핑이 막 빨라지고 눈도 충혈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흥분하고 화도나고 막 빨갛게 되고 그러는데 호흡이 느리고 천천히 하고 느리고 천천히 하고 깊게 하게 되면 흥분됐던 모두가 쭉 가라앉습니다. 뇌에서도 막 흥분 상태 막 이렇게 베타파가 막 파에 막 베타파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는 알파파가 이렇게 뇌파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긴장한다든가 그러면 베타파 더 스트레스 상태가 심하면 베타파 중등도 더 심한 막 흥분 상태다 베타파 고도 베타파 막 해가지고 막 이 뇌도 막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막 뇌파가 막 빨리 뜁니다. 막 호르몬도 막 지나치게 콜티졸을 막 분비하면서 막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활력이 아니라 독소로 작용이 됩니다. 일시적인 경우는 완화가 돼버리는데 그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내 몸을 종양으로 발생시키게 됩니다. 염증, 종양, 시신경염, 중심성 만망염, 안압상성,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딱 느리게 하고 깊게 한다는 얘기는 이 배꼽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을 느리고 깊게 하는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진전시키는 겁니다. 막 흥분됐던 이런 상태에서 쭉 이 호흡이 느려지게 되면
자율신경도 축 이완이 되고 긴장된 게 풀리면서 맥박수 빨라지는 것도 진정이 되고 호흡수 빨라지는 것도 진정이 되고 콜티졸 막 분비되는 것도 진정이 되면서 다 전쟁 이전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평온하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머리도 막 이렇게 그 베타파 상태에서 막 고도 베타파 긴장 상태에서 편안한 머리 상태로 가게 됩니다. 결국 호흡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경의 장애가 오게 되면 근육운동, 신경마비가 왔다 그러면 신경이 주관하는 근육을 운동을 통해서 신경마비를 회복시켜 줍니다. 중풍으로 장애가 와서 신경이 뇌혈관에 막히거나 터지게 돼서 신경의 장애가 오게 되면 팔다리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언어장애도 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팔다리 재활요법이라고 해서 근육을 자꾸 쓰게 되면 신경이 살아납니다. 신경이 근육을 주관하는데 내가 신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을 주관하는 근육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신경이 살아나는 겁니다. 눈의 마비 질환인 얼굴의 마비 질환인 안면마비나 눈의 마비 질환인 복시 다 마찬가지로 운동요법, 눈요가요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근육을 씀으로 인해서 신경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느리고 천천히 느리고 최대한 천천히 깊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의 체형 따라서 기운 따라서 좀 틀리게 합니다. 살이 뚱뚱하고 혈압이 높고 체력이 많은 분들은 들어 마시는 호흡보다 내뱉는 호흡을 자꾸 길게 합니다. 내가 10초간 들어 마셨으면 20초, 15초 이렇게 내뱉고 그냥 보통 체형인 사람 어디 특별히 뭐 고혈압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지 않고 정상인 혈압인 사람은 5대5 비율로 들어 마시는 호흡과 내뱉는 호흡을 천천히 깊게 바짝 마르고 기운이 없고 저혈압이고 손발도 차고 항상 이렇게 피곤해요 기운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들어 마시는 호흡을 더 많이 하고 내뱉는 호흡을 조금 하면서 자기가 우주의 대기운 우주의 내 눈에 공기밖에 안 보이는데 공기 속에는 수많은 전자파 치료 에너지 이 진동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에너지 이 공기 중에 에너지가 내 코로 들어가서 내 몸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ATP가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에너지. 먹은 음식만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음식만 먹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에너지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서 내가 먹은 음식물로 만들어진 피와 그것이 같이 적혈구와 같이 만나서 내 몸에 생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약할수록 저혈압일수록 몸이 찰수록 자연의 따뜻한 양기를 자꾸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햇볕이 쬐을 때 자주 햇볕을 쬐다든가 또 햇볕에 이렇게 따뜻한 기운 또 자연의 기운 또 코로 마시는 호흡의 양을 더 늘리고 그래서 딱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왜 해야 된다는 의도를 알아서 내가 기운이 약하면 더 많이 마시고 너무 분비물과 찌꺼기가 많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많고 뚱뚱하다 그러면 자꾸 독소를 내뱉는 호흡을 더 많이 하고 내 보통 혈압이고 보통적인 상태고 치우침이 없다 그러면 5대5 비율로 호흡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 조절하는 데 좋고 내 몸의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 좋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거 치우친 거 항진된 거, 저하된 거 둘 다 병이 오기 때문에 내 몸의 조화로운 상태를 호흡을 통해서 잡아주는 거 그것이 호흡법의 큰 장점입니다.